안녕하세요. 역사 광복군입니다. 오늘은 한글에 담겨있는 우주 이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훈민정음과 가림토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훈민정음은 어떤 이치로 창제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훈민정음은 아시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만든 창제한 글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세종 어지의 서문을 보면요, 나라말이 중국에 달아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종대왕이죠,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의 해석과 법례가 담겨있는 게 훈민정음 해례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1940년대에 처음 발견이 됐고 19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이 훈민정음의 해례본이 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 해례의 정인지 서문을 보면 이 해례본을 간행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상세히 해석을 가하여 여러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라고 명하시니, 세종대왕이 직접 명을 하셨다는 거죠. 이에 신이 지편전 응고 최항, 부교리 박백년, 신속주, 성삼문, 동령부 주부 강희안, 이계, 이설로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법례를 지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해석과 법례에서 따와서 훈민정음 해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을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자습서가 되는 거죠. 이 훈민정음을 스스로 혼자 알 수 있게끔 해놓은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그래서 이 해례본을 보면 훈민정음 창제에 얽힌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훈민정음은 기본 자음을 지금은 자음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해례본에는 초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성은 5글자가 기본자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 있고요. 이 5글자의 초성 기본자를 바탕으로 17글자의 초성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초성 기본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28글자는 각각 다음과 같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은 각각 어떤 모양을 본땄는데 그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땄다. 니은은 혀가 위 이턱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떴고, 시읒은 이빨 모양을 본뜨고,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 초성 기본자는 각각 이 발성 기관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성 기관이 그 소리를 낼 때 나오는, 만들어지는 그런 구강 구조를 따라서 이 초성 기본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죠. 이 초성 기본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창호지의 그 모양을 본떴다, 뭘 본떴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해례본이 나오면서 이 발성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초성 기본자를 이 음양 오행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오행에 배치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목구멍은 이응이죠. 깊고 젖어 있으니 수다. 그리고 계절로는 겨울이다. 어금니, 기역이죠. 어긋나고 기니 목이다. 그리고 계절로는 목이니까 이제 봄이 되는 것입니다. 혀소리, 이 니은이죠. 날카롭고 움직이니 화다. 화니까 계절로는 여름이 되는 겁니다. 이소리, 시읒은 단단하고 물건을 끊으니 금이다. 계절로는 가을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 미음은 펼쳐져 있고 합해지니 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요, 이 후음, 이응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 목, 화, 금, 토로 이렇게 배치를 각각 한 것이고요. 자, 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을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생관계라고 지금 써 있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상생의 관계를 따라서 이 배열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기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설, 순, 치, 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 화, 토, 금, 수가 됩니다. 상생관계는 하도에서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하도죠. 그래서 이 화도의 상생관계를 본따서 이 초성 기본자를 각각 배열을 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글과 우주 이치를 서로 결합을 시켰다. 우주 이치에 따라서 초성 기본자를 만들고 배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초성을 만들 때 가획의 원리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기역 같은 경우는 기역에 한 글자 획을 추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추가를 하면서도 이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역은 기역에 비해 소리가 3개 나는 까닭으로 획을 더했다. 뭐 니은 디귿, 디귿 티읕,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가획의 원리를 통해서 글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해서 지금 사라진 글자죠. 이 이응에 점을 단, 그리고 반여소리 리을, 반이소리 이 지으라고 이제 발음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3가지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초성 기본자에 가획을 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자,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에서 기역, 디귿, 티귿 이런 식으로 가획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다른 반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3개를 더해서 총 17글자의 초성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중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중성은 기본자가 3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랴, 이가 되고요. 그럼 이 중성 기본자는 뭘 형성해서 뭘 본따서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이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땄다. 은은 이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땄다. 이는 이 서 있는 건데요. 이 서 있는 것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라고 해서 이가 각각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성질도 마찬가지로 아는 혀가 오그러져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자시에 열린 것 같아서 이제 천개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소리가 이제 오그러지고 깊으니까 이것이 천개어자와 같다라고 해서 이 하늘을 이제 본뜬 것이고요. 은은 소리가 혀가 조금 오그라져 소리가 깊지도 얕지 않으니 땅이 축시에 열린 것이다 해서 지벽어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는 인기어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인시에 일어난다.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늦게지만 과거에는 인시하면 3시에서 5시니까요. 그때 사람이 일어난 형상을 본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각각 천지인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이를 기본으로 해서 초출자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초출자는 오, 우, 어가 되고요. 4글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형상을 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 같은 경우는 이 동그라미는 원은 이제 하늘이죠. 그리고 평평한 것은 땅이라고 했으니까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귄다라는 뜻을 취한 거고요. 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서 있고 오른쪽에 이제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작용이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 것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는 이 하늘이 이제 땅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귄다. 어는 마찬가지로 하늘과 사람인데요. 천지의 작용이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 것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오와 우어 초출자도 이 오행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하늘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생겨나니 천일이고 수를 낳는 자리다. 아는 천삼이고 목을 낳는 자리다. 우는 이제 땅 밑에 있죠. 지이이고 화를 낳는 자리다. 어는 지사이고 금을 낳는 자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서로 음양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각각 2개씩 짝을 지어서. 그래서 오는 천을 생수고 실제로는 하늘과 땅이 결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는 삼목, 그래서 천삼생목이라고 하고요. 사람과 하늘이 결합한 것입니다. 우는 땅과 하늘, 어는
하늘과 사람이 결합을 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 목, 화, 금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 중성 초출자도 마찬가지로 하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와 같이 서로 이제 생하는 관계인데요. 예를 들면 오 같은 경우는 천일생수가 되고요. 아는 천삼생목이 돼서 수생목으로 상생의 관계가 됩니다. 또 다시 우는 지생화가 돼서 목생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이 토를 거쳐야 되는데 이 토를 지금 이제 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는 지사생금이 되고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에서 원래는 토를 거쳐서 이 금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토가 없기 때문에 이 지사생금으로 이제 바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성 초출자도 이 초성 기본자와 마찬가지로 하도의 상생의 관계를 따라서 배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한글의 우수함 또는 굉장히 신비로운 점인데요. 이 우주 원리를 따르고 또 실제 인간의 발성 기간을 따르고 발성을 따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 같은 경우는 이 천일생수니까요. 무엇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돋다, 솟다, 높다, 오르다처럼 뭔가 처음 나오는 듯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로 이렇게 발음이 많이 됩니다. 아 같은 경우 이제 목이니까요. 밝은 거죠. 동적이고. 그래서 밝다, 노랗다, 파랗다, 달다처럼 좀 밝은 느낌이라면 어는 약간은 무거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둡다, 누렇다, 퍼렇다, 써 이런 것처럼. 그리고 오와 달리 우는요. 뭔가 이렇게 무겁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죽다, 눕다, 묻다, 숨다처럼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런 한글, 우리 말과 이 한글의 어떤 이 성격 규정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게 참 신비하고 재밌는 내용이죠. 자, 초출자를 바탕으로 해서 제출자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야, 유, 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제출자는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오와 우어는 하늘과 땅에서 비롯하니 처음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서 돼 있고 요야 유여는 이에서 일어나 사람을 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인데요. 오와 우어는 하늘과 땅에서 비롯했다라고 돼 있고 요야 유여는 사람을 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겸하는 이유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모두 음양에 참여하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오와 우어라고 하는 하늘 땅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초출자에 이를 더하게 되면요. 이 중성 제출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와 오를 서로 결합하면 발음적으로 이오가 돼서 요가 됩니다. 아도 마찬가지로 이를 겸하면 이아가 돼서 야가 되고요. 이우에서 유가 되고 이어에서 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성 제출자는 초출자에 사람을 먼저 겸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을 겸하느냐? 음양에 모두 참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중성 기본자는 천지인을 하나씩 음양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오와 우어라고 하는 초출자가 나오고요. 여기에 사람을 겸하게 되면 제출자, 요야 유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야 유여가 사람을 겸하는 것도 까닭이 있다. 사람이 천지에 참여해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천지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또한 초성, 중성, 종성이 지극한 이치를 탐구하면 단단함과 부드러움, 음과 양이 저절로 있다. 이 태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은 하늘의 작용으로 음과 양으로 나뉘고 초성은 땅의 공로로 강함과 연함이 드러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태극이라고 해서 도의 본체를 태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음양이고 땅에서는 강함과 연함이고 이 사람에게서는 인의가 됩니다. 하늘과 땅, 사람을 본뜬 것을 취하여 삼재의 도리가 갖춰져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훈민정음에는 이 삼재의 도리,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 그리고 그 이치를 본떠서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은 삼재의 근원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글자의 으뜸이다 해서 이 천은 하늘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이 천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것을 사람이
완성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출자를 보게 되면 이 천이 꼭 들어가죠. 서로 이 중성 기본자를 서로 음양으로 결합을 하지만 기본이 근원이 바로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이 각각 사람과 땅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중성 제출자도 마찬가지로 오행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는 하늘에 생겨났다. 천칠이고 화다. 야는 천구이고 금이다. 유는 지육이고 육수다. 여는 지팔이고 목이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목화 금수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요. 하도에 배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요가 칠화고, 야가 구금이고, 유는 육수고, 여는 팔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수와 성수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1, 3, 2, 4로 이렇게 가는 중성 초출자는 생수라고 합니다. 날생이죠. 생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7, 9, 6, 8로 가는 이 요야유여는 이 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7, 9, 6, 8. 자, 생수는 쉽게 얘기하면 1부터 5까지고요. 성수는 6부터 9까지가 성수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와 성수가 서로 2와 7은 서로 불이니까요. 2, 7 화고, 4, 9 금이고, 1, 6 수고, 3, 8 목인데 이렇게 서로 같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발성에서는 우와 요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오와 유도 마찬가지고요. 어와 야도 발음이 이렇게 발성 반대가 됩니다. 여와 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배치에서 이 발성을 할 때 서로 반대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도상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이 중성 초출자는 서로 안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은 오, 아, 우, 어가요. 하늘을 상징하는 이 아래 아가 안쪽을 향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출자 같은 경우는 밖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야, 유여가 보면은 이 하늘을 두 개를 합친 거죠. 이것이 밖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학계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 생수와 성수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수는 1, 2, 3, 4 하고요. 수화, 목금에 이 본체수 5토죠. 실제로는 본체수 5토가 합쳐지게 되면은 이 1 더하기 5는 6이니까요. 2 더하기 5는 7이고 3 더하기 5는 8이고 4 더하기 5는 9니까 이 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중성 초출자에도 2를 겸하게 되면 중성 제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1수는 6수가 되고 3목은 8목. 그래서 2를 이제 5를 더하게 되면은 각각 1, 6, 3, 8, 2, 7, 4, 9가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수가 6수가 아니라 7화가 되고 3목이 8목이 되는 게 아니라 9금이 되고 2화가 7화가 되는 게 아니라 6수가 되고 4금이 9금이 되는 게 아니라 8목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에서. 그래서 위수가 이제 서로 변화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글 학자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초성자의 오행을 적용한 것은 그 나름대로 설명을 가지지만 중성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중성자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역학이론의 과잉 적용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적 속성과 연결되는 바가 없다. 하도의 수리 배치에 의한 중성자 배열은 잘못되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례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와 화, 쉽게 얘기하면 유와 요는 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음양이 사기 어려울지는 시초이므로 입이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닫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과 금은 여와 야는 음양이 고정된 바탕이므로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와 요는 발음을 할 때 입이 닫힌 거고요. 여와 야는 발음을 할 때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요. 이 육기 변화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지의 작용이라는 것은 소화의 변화 작용이다. 변화라는 것은 지지의 운동인 육기의 이름으로써 완전을 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주변화 원리 책에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는 10천간이 있죠. 가불병정, 무기경시, 임계. 그런데 땅에는 2개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2지지가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왜 땅에서는 2개가 더 늘어나게 되느냐? 그것은 지축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축이 실제 기울어져 있죠.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축에서는 상화라고 하는 불기운이 생기게 됩니다. 계절로는 늦여름이라고 하죠. 늦여름. 그래서 늦여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인신이라고 하는 이 상화가 생기기 때문에 12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에서는요, 서로 대화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대화작용은 뭐냐면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 작용을 통해서 성질이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자오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자오선이라고 하잖아요. 자는 원래는 수인데요. 수. 북쪽에 있고 수가 되는데 이 자와 오가 만나게 되면, 불을 만나게 되면 군화가 돼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과 불이 만나서 칠화라고 하는 군화가 되는 거고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원래 이화죠. 그래서 이 불이고 해는 육수죠. 자, 사는 이화고 해는 육수인데요. 근데 서로 만나게 되면 사해 거름 품목이라고 해서 이 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진술도 마찬가지죠. 진은 토고 술은 수인데 진술 태양 한 수가 돼서 이 수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작용을 통해서 이 성질이 다른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훈민정음에도 이런 변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그래서 아까 중성 초출자와 사람을 뜻하는 이를 만나게 되면 중성 제출자가 나오는데 그게 서로 바뀌죠. 그래서 일수가 칠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을 만나면서 생수가 성수로 바뀌면서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육기 변화의 핵심, 그러니까 이 지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육기 변화를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수로 바뀌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입니다. 이걸 정리한 건데요. 제출자의 위수를 변화시켜서 하도의 생수와 성수를 음양으로 배열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람을 형성한 무위수와 초출자가 만나면 생수 일수는 변해서 성수인 칠화가 되고요. 생수 이화는 변해서 성수 육수가 되는 음양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늘과 땅이 작용해 만드는 만물의 변화를 사람이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수는 땅에 사는 사람을 만나서 성수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자연의 수를 예를 들면 자연의 수는 사람을 만나서 천부경 그리고 상, 하도 낙서라고 하는 우주의 이치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천지 자연의 소리, 음을 율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려는 사람을 만나서 이 인문, 문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인간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훈민정음 제자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각건대 자운의 핵심은 중성에 있다. 그래서 이 천지가 만물을 이루어도 그것을 재성보상하려면 사람의 힘이 보여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천지가 만물을 만들어내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완성시키는 것은 재성보상하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건데 이 재성보상은 역경에 나옵니다. 지나침을 억제하고 그게 재성이고요. 미치지 못함을 돕는다. 보상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사귀는 것이 태인데 임금은 이것을 본떠서 천지의 도를 재성하며 천지의 일을 보상하여 백성을 태평해로 인도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요. 재성하고 보상하는 존재가 천지가 만들어낸 태를 완전히 재성하고 보상하는 존재는 뭐냐? 그게 바로 임금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역경의 결론이고요. 훈민정음 제자에는 이것을 더
완결지어서 천지가 만물을 이루어도 그것을 재성보상하려면 사람의 힘입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여기서는 이 임금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넓힌다면 완성된 인간, 천지의 뜻을 이뤄내는 완성된 인간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제자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무국의 진과 음양오행의 정이 묘하게 합하고 엉기어서 있다. 이 무국의 진은 뭐냐면요. 이 무국이라는 것은 태극과 다른 것이죠. 태극의 본원이면서 이 다함이 없는, 경계가 없는, 한계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국의 운, 그 참됨을, 진리를 타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령계의 태극도서를 보면요. 이 무국에서 이때 이제 허죠. 허. 이 허에서 음양동정이 일어나면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 오행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건도성남, 곤도성녀라고 해서 이 무국에 사람이 무국으로부터 나왔다, 무국의 참됨이다라고 하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을 이 도상으로 설명한 이 태극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진짜 참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인간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그런데 환단고기 태백 일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환인께서는 일수가 7화로 변하고 2화가 6수로 변하는 물과 불의 순환의 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훈민정음 해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생수를 성수로 변환시키면서 그것을 재성보상해서 음양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환단고기는 환인께서 그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도는 뭐냐면요. 하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를, 천도를 집행해서 천하를 한 곳에 모시니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지금의 국가를 만들고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고 하는 그 시작이 바로 환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그 덕에 감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자방고전, 훈민정음은 실제 발성기간을 본뜨고 천지인을 본떴다라고 해례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 고전, 옛글자를 본떴다 해서 자방고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옛글자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훈민정음이 어떤 이치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훈민정음에는 단순히 창제 원리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이 우주 이치 그리고 참된 인간상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